여러분,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신다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발끝이 저절로 오그라들면서 다리를 붙잡고 아무것도 못한 채 통증이 지나가기만 기다린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그냥 좀 불편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숨이 턱 막히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릴 만큼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밤 종아리 쥐 때문에 깨십니다. 그러다 보면 잠자리에 눕는 시간조차 두려워집니다. 오늘 밤에도 또 쥐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다리를 편하게 뻗지도 못하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긴장하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종아리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예전보다 다리가 쉽게 무겁고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당기고 밤마다 쥐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쥐가 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하면 괜찮겠지? 물론 물도 중요하고 미네랄도 중요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도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매일 다리를 주물러도 밤마다 쥐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다른 원인을 봐야 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을 다시 버티게 해주는 힘, 혈액을 종아리까지 제대로 보내는 힘, 그리고 먹은 영양을 몸이 제대로 흡수하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물을 마시고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종아리 쥐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60세 이후 밤마다 종아리 쥐가 잦아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3가지와 오늘 저녁부터 바로 끊어야 할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물만 마시고 다리만 주무르면서 진짜 원인은 놓치고 있었구나. 밤마다 종아리 쥐 때문에 잠을 설치셨던 분들,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걷는 힘이 약해지는 게 걱정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60대 이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종아리 쥐가 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에 쥐 좀 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나이 먹으면 다들 그런 거지. 물론 일시적인 피로나 가벼운 탈수 때문에 어쩌다 한번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하게 걷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충분히 못 드신 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밤마다 반복되는 쥐는 그 뒤에 3가지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음식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다리 근육 자체가 약해지고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보통 30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데 이걸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게 그냥 힘이 좀 약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같은 자세, 같은 움직임에도 남아있는 근육이 훨씬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똑같은 일을 해내려니 무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쥐입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쥐가 잦아진다는 건 다리 근육이 그만큼 얇아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탄력 있게 쭉쭉 피를 밀어내지 못하고 혈관벽도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종아리 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충분히 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육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또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때 충분히 도착하지 못하면 근육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 경련을 일으킵니다. 밤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특히 쥐가 잘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활동량이 줄고 몸이 식으면서 다리 쪽 순환이 더 느려지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신경의 반응과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 문제입니다. 근육을 수축하라, 이완하라 하는 명령은 신경이 전기 신호로 내립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미네랄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식사가 부실하거나 약을 오래 드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면 이 미네랄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균형이 깨지면 신경 신호가 엉켜버려서 근육에게 이제 그만 풀어라 하는 신호가 제대로 안 가고 근육이 제멋대로 굳어버립니다. 그게 또 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밤마다 나는 종아리 쥐는 근육이 약해지고 있고 피가 잘 안 돌고 있고 신경과 영양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세 가지 가능성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물 한 잔 더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해결책들이 왜 부족한지부터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마그네슘 영양제 하나 사 먹어봐라. 자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좀 해라. 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탈수가 심하거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쥐가 잘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오래 봐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도 하루에 몇 잔씩 열심히 드시고 마그네슘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도 꼬박꼬박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밤마다 쥐가 난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다는 건 다 하고 계신데 왜 안 나아질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물, 마그네슘, 스트레칭은 이미 약해진 다리를 잠깐 달래주는 응급처치에 가깝지 근본적으로 다리 근육을 다시 채워주고 살려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군데군데 빠지기 시작한 오래된 집이 한 채 있다고 칩시다. 그 집에 물을 좀 뿌려주고 삐걱대는 곳에 윤활유를 발라주고 기둥을 잠깐 흔들어서 풀어준다고 해서 빠진 벽돌이 저절로 다시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좀 나아 보일지 몰라도 근본 문제인 빠진 벽돌은 그대로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빠진 벽돌, 즉 근육을 다시 만들어 채워줄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다리 끝까지 실어 나르는 배송 시스템, 마지막으로 그 재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는 조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정확히 나눠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으셔야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챙겨 먹어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을 다시 한번 쉬운 비유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유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뒤에 나오는 음식 이야기가 훨씬 쉽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근육 자체의 힘이 떨어지는 문제. 이건 집을 짓는 벽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모자라니 다리라는 벽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 문제. 이건 벽돌을 실어 나르는 배송 트럭이 길이 막혀서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창고에 벽돌이 쌓여 있어도 현장까지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세 번째, 영양 흡수와 회복력 문제. 이건 벽돌을 현장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걸 제대로 쌓아 올릴 일꾼과 도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벽돌과 배송과 일꾼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다리 근육이라는 벽이 다시 튼튼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도 이 세 가지 역할에 정확히 하나씩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리 근육이라는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벽돌,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달걀과 두부를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왜 하필 단백질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야 빠진 벽돌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고기냐, 소화도 안 되고 부담스럽다 하시면서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밥에 김치, 나물, 국 한 그릇. 이게 입맛에는 편하실지 몰라도 다리 근육 입장에서는 벽돌 공급이 거의 끊긴 셈입니다. 그러니 근육은 채워지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걀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단백질을 고루 가지고 있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비교적 편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편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달걀은 하루 한두 개 정도 삶거나 반숙으로 해서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기름에 바싹 튀기듯 부치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위에 부담이 적고 좋습니다. 두부는 한 끼에 반모 정도 데치거나 부드럽게 국에 넣어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백질은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왕창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와 근육 합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다 쓰지 못하고 일부는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살 되신 한 여성 환자분이 밤마다 종아리 쥐 때문에 도무지 잠을 못 주무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식사를 여쭤보니 거의 밥에 김치, 나물 위주로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입에 안 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창한 걸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달걀 하나, 저녁국에 두부 조금이라도 꼭 넣어서 드셔보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쥐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서 이제는 며칠에 한 번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표정도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물론 이건 한 분의 사례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채워줄 재료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벽돌을 준비했으니 이제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잔뜩 쌓아놔도 그걸 현장까지 실어 나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재료를 다리 끝까지 실어 나르는 길을 닦아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음식, 바로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혈관 건강과 혈액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지요. 첫 번째 음식인 단백질이 다리 근육이라는 벽을 쌓는 재료였다면 이 두 번째 음식은 그 재료가 다리 끝까지 막힘없이 잘 전달되도록 길을 닦아주는 배송 트럭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가 끝까지 시원하게 돌지 못하면 근육이 쉽게 굳고 쥐가 나기 쉽습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고 다리가 무겁고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선이 좋다고 해서 짜게 간을 세게 조리하시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좋자고 먹은 게 도리어 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올라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봉지씩 통째로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견과류는 칼로리가 꽤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당량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료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 되신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단백질은 비교적 잘 챙겨 드시는데 늘 손발이 차고 밤에 종아리가 당긴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식사를 여쭤보니 생선이나 견과류는 거의 안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더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다시 배웠을 때 손발이 시린 느낌과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예전보다 한결 덜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재료를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료가 다리 끝까지 잘 도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가 남았는데 이게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 잠깐 다른 일 하시던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 중에서도 바나나와 시금치 같은 음식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에이, 다리에 쥐나는데 무슨 바나나야?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신경 신호가 정확해야 하고 그 신호를 조율하는 것이 바로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라고요. 특히 칼륨은 근육의 경련을 진정시키고 우리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고 등푸른 생선이 배송 트럭이라면 이 3번째 음식은 현장에서 벽돌을 정확한 위치에 차곡차곡 쌓도록 지휘하는 일꾼이자 조율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벽돌이 많고 배송이 잘 돼도 현장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사람이 없으면 벽이 삐뚤빼뚤 엉망이 되겠지요. 미네랄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는 하루 1개 정도 아침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토마토, 호박 같은 음식에도 칼륨이 들어있으니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즉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칼륨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마음대로 늘리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칼륨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는데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콩팥 관련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핵심은 적당량,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을지 실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니 메모하실 분은 잠깐 화면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새 살짝 부족해진 수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삶은 달걀 하나에 바나나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몸에 단백질이라는 벽돌과 칼륨이라는 조율사를 아침부터 동시에 넣어주는 셈입니다. 거기에 평소 드시던 밥과 국이 더해지면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과 혈액순환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두부가 들어간 국이나 찌개 혹은 등푸른 생선 구이를 반찬으로 곁들이시고 시금치나물 같은 채소 1~2가지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소화 능력이 가장 좋은 때라 비교적 든든하게 드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을 위한 연료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반대로 자극적이지 않게 싱겁고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데친 두부나 시금치 나물에 부드러운 밥 1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을 너무 짜고 무겁게 드시면 밤에 몸이 붓고 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 주십시오. 종아리 근육을 살살 펴주는 가벼운 움직임은 그날 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거창하게 식단을 통째로 다 바꾸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녁국에 두부 조금 넣고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어보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게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좋은 음식들을 정성껏 챙겨 드셔도 그 효과를 깎아먹는 나쁜 습관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시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보시니 꼭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끊으셔야 할 습관은 저녁 식사 후에 너무 오래 한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저녁 드시고 텔레비전 앞에 두세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종아리 쪽으로 피가 고이고 순환이 점점 느려져서 밤에 쥐가 더 잘 납니다. 모처럼 좋은 음식으로 기를 잘 닦아놨는데 정작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안 거는 셈이지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잠깐 걷거나 앉아서라도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주시면 한결 낫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바로 직전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과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밤에 갑자기 다리를 심하게 늘리거나 무리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하루 종일 쓰고 피로해진 근육을 자기 직전에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그날 밤 경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급적 낮이나 초저녁에 그것도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에 짠 음식을 드시거나 낮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이나 밤에 한꺼번에 몰아서 들이켜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은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부추기고 물을 밤에 몰아 드시면 자다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도 설치고 다리도 더 잘 굳습니다. 물은 낮 동안에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저녁 먹고 한참을 앉아만 있었네. 나도 밤에 물을 몰아 마셨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습관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믿고 계신 세 가지에 대해 제가 좀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탈수는 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은 기를 적셔줄 뿐 빠진 벽돌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만 들이켜면서 다리 쥐가 안 낫는다고 하시면 정작 채워야 할 단백질과 미네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적당한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다리 근육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쓸수록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욕심을 내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시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셋째, 영양제입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분들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영양제보다 식사와 생활 습관이 먼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드시는 다른 약이나 콩팥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챙겨 드시기 전에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습관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다리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보고 혼자 버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게 붓는 경우, 쥐가 난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붉거나 검붉게 변하는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든 경우, 그리고 다리 증상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관이 막혔거나 혈전이 생겼거나 또 다른 곳의 문제일 수 있어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런 위험 신호가 없더라도 밤마다 쥐가 반복되고 생활 습관을 바꿔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짐작만 하시는 것보다 확인해 보시는 게 마음도 편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을 자꾸 놓치고 에이, 괜찮겠지 하며 넘길 때 그 작은 균열들이 하나 둘 모여서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밤마다 나는 종아리 쥐도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나 좀 봐달라고 조용히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단백질 한 가지,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 한 가지,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채소나 과일 한 가지를 더해 보시고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만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시는 편이신가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겪으시는지,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보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다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